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HSK 4급 12월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SK 4급은 사실상 HSK 4급, 5급, 6급의 이제 중고급 시험의 포문을 여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SK 4급 시험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은 이제는 좀 내가 문제를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알고 있는 문장력으로 내가 해석해보면서 그냥 단어 대입시켜보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HSK 4급부터는 문제 분석 능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언어라는 것이 물론 단어의 의미가 있고 문장의 뜻으로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시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해서 높은 성적을 얻어야 되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도대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거. 선생님 근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다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이때까지 공부해 오신 것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 핵심만 딱딱 잡아가시면 이 문제가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이 문제가 이런 공략으로 푸는 거였구나 라고 조금은 더 문제 분석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급이랑 6급을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접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5급이랑 6급까지 올라와서도 그냥 문장, 단어만 많이 외우면 시험을 잘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HSK 4급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에게는 이 점은 꼭 알려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자, 대비 특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비 특강은 앞으로 진행될 때에 3가지 부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그죠? 이 문제가 나온다가 아니라 이 포인트만 알고 가자 하면 이 포인트 하나 때문에 여러 문제가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는 핵심 전략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것이 문제화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형식의 문장으로 등장을 하는지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포인트와 형식을 확인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푸는지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제1부분을 오늘 진행을 할 텐데요. HSK 4급에서 독해 1부분은 이제 해당되는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넣는 영역이죠. 독해 1부분의 핵심 전략 포인트는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빈칸에 위치 없이 빈칸이 여기 있어. 근데 앞에서부터 읽으니까 이러한 내용이야. 그럼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 중에서 의미상으로 이게 맞겠지라고 하기에는 단어에 이제 한계가 있고요. 사실 단어라는 게 뜻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쓰임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출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니네가 단어만 외워서 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겠니? 이 단어가 문장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서 공부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서 그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를 외워서 내가 이 단어 알아.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또 단어를 더 외워야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 핵심을 꿰뚫으셔야 합니다. 빈칸의 위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단어의 품사 확인하기. 오늘 이 포인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보기에 있는 이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그 사로 끝나는 것이 품사거든요.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품사라고 하는데 그럼 이 빈칸이 동사가 들어갈 자리야?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야? 명사가 들어갈 자리야? 그걸 알고 넣는 거지 해석도 물론 해석이 되어야 되겠지만요. 그 단어의 단어 뜻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품사를 기억을 해야 빈칸 넣기를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넣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형식으로 봐야겠죠? 이게 이렇게 이론으로 드러나도 막상 문제를 보고 문장을 보면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할게요. 자, 주어와 조동사와 부사 뒤 그리고 러 앞에는 동사를 넣어야 한다는 거.
그죠? 보통은 중국어의 어순 자체가 그렇잖아요. 주, 술, 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중국어가 좀 좋은 게 뭐냐면 러라는 조사가 딱 붙어 있으면 아 여기 동사 뒤에 러가 붙는 거니까 러 앞에 빈칸이 쳐져 있으면 여기 동사 넣는 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실질적인 문장을 통해서 보면요. 아 주어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부사가 연결이 되면서 러가 있어요. 아 이런 형태의 빈칸이 쳐졌을 때 여기다가 동사를 넣으라는 얘기인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화가 있고 리샹이 있어요. 사실 의도적으로 제가 화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꽃인 줄 아시잖아요. 명사로 쓰였을 때에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화 같은 경우는 소비하다, 쓰다라는 동사예요. 리샹도 명사인데 화까지 명사면 뭘 넣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화는 동사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화를 넣으면 되는 거구나. 돈이 나오니까요. 돈을 얼마만큼 썼다.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非常很 타이 뒤에는 형용사다. 이 얘기를요. 4급 쓰기, 5급 쓰기 가서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에 형용사 앞에는 很, 真, 非常, 非常처럼 정도부사를 넣어서 말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非常이나 很이나 타이 등의 정도부사가 나올 경우는 뒤에 형용사를 넣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这本书的内容 이게 很 있다. 그러면 여기다 讨论은 토론하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简单은 간단하다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제가 단어는 외우는데 형용사랑 동사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용사랑 동사 다 다로 끝나잖아요. 예쁘다, 먹다, 다로 끝나는데 그럼 뭐가 형용사고 뭐가 동사예요? 알아야 제가 이걸 정확하게 헌 뒤에 형용사를 넣죠라고 묻는다면 을을 뒤에 붙여보세요. 먹다는 밥을 먹다. 그럼 그건 동사예요. 그쵸? 뒤에 목적어를 처리를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을을 넣는 게 어색하다. 그죠? 그녀를 예쁘다. 이상하죠? 예쁘다 그녀를. 이상하죠? 누구가 예쁘다. 이 물건이 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랑 동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을을 넣어서 뒤에 형용사랑 동사를 한번 붙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더 뒤에는 명사 하나의 포인트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더 뒤에는 명사가 들어갑니다. 我的书 나의 책. 그죠? 그래서 더 뒤에 명사가 들어가면 포인트가 여기 있으니까 더 뒤에 빈칸이 보이면 난 명사를 넣어야겠다 했더니 띠닝이라는 명사랑 칭추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또렷하다, 뚜렷하다라는. 근데 칭추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띠닝이 명사인 건 아시잖아요. 영화라는 그럼 난 여기다가 띠닝을 넣어야겠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 앞에는 부사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사 뒤에는 동사가 온다면 동사 앞에 빈칸이 쳐져 있으면 부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야오슈에시라는 동사, 조동사와 동사의 결합 앞에 빈칸이 쳐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럼 여기다가 부사를 넣어야겠다 하실 수 있는 거야. 총명하면 총명하다. 이건 형용사죠. 이딩하면 반드시 틀림없이라는 부사이기 때문에 이딩야오슈에시라고 부사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먼저 보시는데 A, B, C, D, E의 5개의 보기에 뜻 물론 중요하겠지만 품사를 확인하셔야 정확하게 빈칸에 적절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디엔 보시면 결점이라는 명사예요. 내가 명사인지 모르겠어. 근데 디엔이 들어간다는 건 디엔이 점, 포인트란 뜻이거든요. 그럼 특수한 경우 이디얼이나 여우디얼 아닌 이상은 디엔으로 끝나는 경우에 명사일 가능성이 조금 높거든요. 그럼 최디엔은 명사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명사예요. 찬지하는 누가 봐도 참가하다라고 HSK 3급이나 4급이나 5급이나 다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단어들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잖아요. 참가하다라는 동사. 마샹 곧 바로 부사죠. 긴장하면 긴장하다라는 형용사예요. 찡즈 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자자 쯔로 끝나는 경우에는 단어 뒤에 쯔라는 어미를 붙여서 명사화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찡즈를 몰라. 근데 쯔로 끝났어. 그럼 얘는 명사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我不是不想 뭐가 두 개나 있어? 헷갈려 몰라?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어가 있고 조동사가 있는 상황에서 빈칸이 젖어 있거든요. 근데 목적어를 보니까 老师的 훈이에요. 목적어까지 확인을 안 해도 지금 A, B, C, D 이 5개의 제시된 보기 중에서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찬지야라는 동사를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B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주어, 부사어, 그리고 동사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단어 살펴볼게요. 훈리 하면 결혼식입니다. 혼례라고 해서 일반적인 동양 문화권,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혼례하면 결혼식이라는 거 외우기 쉬우시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추가로 찬지야 훈리는 짝꿍 관계라는 거 기억하시면 다른 영역에서도 조금은 도움은 되실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47번 갈게요. 请稍等一下.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我出去一下. 그래요. 앞에 있는 내용이 불분명하더라도 뒤에 回来라고 돌아온다라는 동사 앞에 빈칸 쳐 있으면 제가 뭐 넣으라고 했죠? 부사 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5개 제시된 것들 중에서 부사는 马上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나는 回来라는 동사 앞에다가 马上이라는 부사를 넣어야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사 뒤에 동사, 동사 앞에 부사 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지금 이 문장에는. 그 대신에 샤오, 잠시 잠깐만 샤오덩 해서 잠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샤오가 잠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숙지하시고 갈게요. 48번 문제 볼게요. 不要只看别人的 해놓고 더 뒤에 빈칸이 쳐져 있으면 명사를 넣으라고 했는데 뒤에 조금만 읽어보면 还要看到他的优点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휘력을 좀 갖추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优点이 장점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缺点이 단점이나 결점인 걸 알면 얘네가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구나 해서 이런 문장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더 뒤에 뭐가 있어요? 빈칸이 있는데 더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시되어 있는 5개의 단어 중에서 명사가 2개예요. A랑 E죠. 근데 밑에 읽어보니까 요디엔이라고 해서 그의 요디엔이 나오면 여긴 대꾸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보다 취에디엔을 넣으면 되겠다 해서 취에디엔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요. 더 뒤에 명사 넣는 거 숙지하시고요. 단어 좀 볼게요. 缺点, 优点 오늘 이 2 단어 확실히 머릿속에 넣으시면 뒤에 영역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독해 영역을 풀 때에도 도움이 되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장점, 단점 기억을 하고 갈게요. 자, 4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天的时间太 太나왔다. 그치? 매우. 그럼 그 뒤에 형용사를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형용사가 제시된 것은 진장 하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제가 진장을 선생님 긴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틀 동안의 시간이 어떻게 긴장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장이란 단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얘가 쪼여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사급에서 미리 좀 숙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심정이 내가 그러면 진장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혹은 공주어, 일이 혹은 学习, 공부하는 것이 긴장하다라고 하면 너무 타이트해서 바쁘다라는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틀 동안이란 시간 너무 짧아요. 타이트해요. 너무너무 촉박해요. 라는 뜻으로 여긴 쓰였어요. 근데 이렇게 어휘의 뜻과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이 없어도 타이 뒤에 형용사가 오는데 5개 중에서 형용사 이거 하나야. 그래서 D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 하루만 연장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타이. 근데 일반적으로 타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러 있는데 동사 아닙니까? 타이랑 러는 하나의 수거로 매우 뭐뭐하다 짝꿍이에요. 타이 오면 뒤에 러가 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 설명드렸습니다. 사전상에선 긴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타이트하게 쪼이다라는 뜻이 있어서 시간이나 일이나 업무랑 같이 오게 되면 촉박하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장 그대로 연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50번 보도록 할게요. 朋友就像我的一面
어렵네. 친구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면이라는 말이 처음 봤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숫자 다음에 한 글자짜리는 양사입니다. 이거, 两个처럼요. 숫자 다음에 한 글자가 나오면 그것을 세는 아이구나.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등장을 하게 돼요? 명사가 오게 된다라는 거. 앞서 제가 포인트를 설명해 드렸던 부분에 없습니다. 추가로 오늘 서비스 문제 같은 포인트인 거죠. 자, 추가로 수사랑 양사 다음에는 명사를 넣는구나 라는 것까지 하나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으로 A, B, C, D를 다 넣으면 남는 걸로 2를 넣어도 문제는 풀 수가 있지만 그래도 수, 양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는 포인트는 내가 알고 가야겠다 해서 여기서 이 점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몸에서 종 타먼 신상에서 스스로를 볼 수 있다. 자, 수사 양사는 명사 포인트 팁 하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앙, 마치 뭐뭐와 같다. 친구는 나의 하나의 거울과도 같아서 닮다, 뭐뭐와 같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찡즈는 거울이에요. 비교적 사급에서는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닌데 그 쉬운 단어죠. 찡즈 하면 거울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독해 1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단어량 제가 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빈칸의 위치 그리고 단어를 평상시에 외우실 때에도 뭐 4급 이번에 시험 보시면 5급이랑 6급도 준비를 하시게 되실 건데 그럴 때 단어를 외울 때 내가 이 단어의 특징 왜냐하면 5급, 6급으로 갈수록 이제 좀 긴 문장도 쓰셔야 되고요. 난이도가 높은 독해 문제들을 푸셔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뜻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품사, 그럼 이 품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문장에서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독해 1에서 물어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그 포인트를 신경 써야겠다. 이 점 기억하시고요. 시험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